약초꾼 처녀와 만년 묵은 더덕 총각. 랄라랄랄라 랄라랄랄라. 아, 참 맑은 하늘이다. 오늘도 신나게 약초를 캐볼까? 처녀가 산속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생활한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산속 깊은 곳에서 평생을 약초꾼으로 살아온 처녀의 어머니는 하나뿐인 딸에게 산속을 다니며 약초에 대해 알려주며 애지중지 키웠다. 그 덕에 처녀는 산속을 꿰뚫고 다녔으며 약초를 캐는 일뿐만 아니라 풀의 냄새만 맡아도 약초를 구별해낼 수 있었다. 그리하여 처녀의 이름은 약초라고 불려졌다. 처녀는 약초를 구해 병든 홀어머니에게 정성껏 다려드렸다. 얘야, 내가 고생이 많구나. 매일 이렇게 귀한 약을 먹으니 세상을 떠나는 일도 더뎌지는구나. 이제 내 걱정은 말고 내 살 길을 찾도록 하거라. 어머니, 100년은 사셔야죠. 제가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모습을 지켜보셔야죠. 제가 더 좋은 약초를 구해서 어머님 병을 꼭 낫게 해드릴게요. 그러니 힘을 내셔요. 처녀의 어머니는 몇 해 전부터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었다. 산삼, 더덕, 도라지며 산에서 나는 약초라는 약초는 다 사용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어느 날 처녀는 더 좋은 약초를 캐기 위해 일찍 서둘러 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산속을 거닐면 기분이 좋아진다네. 야이야 좋다 야이야 좋다 고마워라 나의 산. 헤이. 처녀는 흥얼거리며 약초를 캤다. 그때였다. 저만치 커다랗게 핀 산삼꽃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붉게 빛났다. 처녀는 황급히 산삼 쪽으로 달려갔다. 어머나, 이건 천년 묵은 산삼이네. 내 이런 산삼은 처음 보는구나. 이 산삼을 캐어 어머니께 드리면 분명 병이 나으실 거야. 산신령님, 이렇게 귀한 산삼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며 산삼에 절을 하고는 조심스레 산삼을 캤다. 우와, 정말 큰 산삼이다. 내 팔뚝만 하네. 빨리 집으로 가야겠다. 랄라랄랄라. 처녀는 신이 나 흥얼거리며 춤까지 덩실덩실 추며 산속을 걸었다. 그때 어디선가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처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웬 젊은 총각이 나무에 깔려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다. 처녀는 있는 힘을 다해 커다란 통나무를 들어올려 총각을 꺼냈다. 이보시오, 눈을 떠보시오 하며 총각을 흔들었다. 그러자 총각은 눈을 가까스로 뜨더니 아, 정말 고맙습니다. 썩은 소나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내 그만 깔려버렸습니다. 저를 낭자가 살렸습니다. 하며 일어서려 하자 총각은 바로 쓰러졌다. 그리고는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는 것이었다. 처녀는 이보시오, 이보시오.
눈을 떠보시오. 하며 총각을 흔들었으나 총각은 정신을 잃었다. 이를 어째 이 깊은 산속에 도와줄 사람이 있을 리도 없고 큰일 났네. 안 되겠다. 천년 묵은 산삼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하니 이거라도 먹여 살리는 수밖에. 이 산삼으로 어머님 병을 고쳐야 하는데 그래도 죽어가는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총각은 정신을 잃었지만 처녀의 말을 다 듣고 기억했다. 처녀는 천년 묵은 산삼을 총각의 입에 넣어 주었다. 그러자 총각은 가까스로 눈을 떴다. 이보시오, 정신이 드시오? 하며 처녀는 총각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총각의 얼굴이 보름달처럼 밝고 눈이 부시게 고왔다. 우와, 참 잘생긴 총각이로다. 마음씨도 참 훈훈해 보이는구나. 하며 생각했다. 총각은 낭자, 내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저는 아프면 천년 묵은 산삼을 먹어야 낫습니다. 어찌 알고 제게 그 귀한 산삼을 주셨습니까? 이 천년 묵은 산삼이 필요할 텐데 내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운을 차리시니 천만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찌 깊은 산속을 오셨습니까? 보아하니 약초꾼 같지는 않은데. 산이 좋아 그냥 저냥 산에서 사는 산꾼입니다. 저도 산이 좋아 그냥 저냥 산에서 약초를 캐는 약초꾼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약초입니다. 그쪽은 이름이 어떻게 되옵니까? 저는 더덕입니다. 네? 더덕이요? 산에서 나는 그 더덕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더덕 도령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둘은 마음이 금방 통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더덕 총각은 집에 가야 한다며 서둘러 떠났다. 약초 처녀는 집이 먼가? 아직 해가 지려면 멀었는데. 그러고 보니 약초도 캐지 못했네. 나물이라도 뜯어가야겠다. 하며 이곳저곳에서 나무를 뜯어 집으로 향했다. 다음 날이었다. 약초 처녀는 그 더덕 총각이 생각나 서둘러 산에 올랐다. 더덕 총각이 듣도록 노래를 흥얼거렸다. 산이 좋아라. 공기 좋고 바람 불고 나무가 이야기하는 산이 좋아라. 그러자 저쪽에서 환한 빛을 내며 그 잘생긴 더덕 총각이 다가왔다. 우와, 얼마나 잘생겼는지 빛이 나네, 빛이 나. 하며 약초 처녀는 옷매무새를 고치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낭자, 오늘 또 뵙는군요. 오늘은 저도 낭자를 따라다니며 약초를 캐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약초가 나는 곳을 알려드리겠사옵니다. 약초 처녀와 더덕 총각은 약초를 캐며 하하 호호 이야기하기를 즐겼다. 그때 약초 처녀는 더덕을 발견했다. 어머나, 이건 한 100년은 된 더덕이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름 모를 병에 걸리셔서 몇 년째 누워 계신데 산에 나는 귀한 약초는 다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혹시 이 더덕을 어머님께 다려드리면 나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캐서 어머님께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더덕 총각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당연하지요. 천년 묵은 귀한 산삼을 어머님께 드릴 수도 있었는데 저를 위해 아낌없이 주셔서 저를 살리셨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깟 더덕이 대수겠는지요. 그리고는 더덕 총각은 또 급히 집에 가야 한다며 사라졌다. 약초 처녀는 섭섭한 마음에 집에 꿀단지라도 있는 건가? 뭐가 그리 급하다고 저리 서둘러 간단 말인가? 하며 더덕 총각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다음 날도 약초 처녀와 더덕 총각은 만나서 하하 호호 놀기를 즐겼다. 어머님 병은 좀 어떠십니까? 휴, 100년 된 더덕을 다려드렸는데도 차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꿈에 산신령님이 나타나서는 만년 묵은 더덕 뿌리를 다려드리면 어머님의 병이 낫게 될 것이다. 이러지 뭡니까? 세상에 만년 묵은 더덕이 어딨다고. 그러자 더덕 총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이 하늘만 쳐다보더니 약초낭자, 제가 만년 묵은 더덕이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네? 참말입니까? 만년 묵은 산삼, 아니 더덕이 있는 곳을 안다고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제발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그러자 더덕 총각은 창백해진 얼굴로 말했다. 제가 그동안 집으로 향했던 길을 따라 한참을 가다 보면 큰 바위 2개가 나올 것입니다. 그 사이에 만년 묵은 더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해가 진 후에 캐야 합니다. 다음 날이었다. 약초 처녀는 해가 질 무렵 산에 올랐다. 해가 지자 금방 어두워졌다. 약초 처녀는 등잔불을 들고 더덕 총각이 알려준 곳으로 갔다. 호랑이가 나타날 것 같았다. 등골이 오싹했다. 얼마나 무서운지 온몸에 땀이 비오듯 했다. 드디어 바위 2개가 보였다. 그 사이로 만년 묵은 더덕이 빛을 내고 있었다. 어찌나 밝게 빛나던지 등잔이 필요 없을 정도였다. 약초 처녀는 만년 묵은 더덕에 절을 하고 더덕을 캐려고 몸을 숙였다. 그때 갑자기 더덕 총각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에그머니나! 더덕 도령님의 얼굴이 자꾸 보이니 이상한 일이로다. 하며 만년 묵은 더덕을 캐기 시작했다. 약초 처녀는 만년 묵은 더덕에 눈이 부셔 더덕 캐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한참을 걸려 처녀는 만년 묵은 더덕을 캤다. 그런데 그 형체가 꼭 사람 같았다. 사람의 2다리 모양을 하고 있는 만년 더덕을 보며 약초 처녀는 이건 보통 더덕이 아닌 게 분명해. 왠지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이 예사롭지가 않아. 뿌리 1개만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하며 뿌리 1개만 거두고 다시 더덕을 땅에 정성껏 묻었다. 그러자 더덕에서 빛이 나지 않았다. 만년 묵은 더덕님,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님 병을 꼭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빨리 뿌리를 내려 환한 빛을 내도록 하세요. 하며 산을 내려왔다. 다음 날이었다.
약초 처녀의 어머님 병이 깨끗이 나았다. 약초 처녀는 만년 묵은 더덕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일찌감치 만년 묵은 더덕이 있는 곳으로 가보았다. 그런데 만년 묵은 더덕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어머나? 만년 묵은 더덕이 보이질 않네? 누가 캔 흔적도 없는데? 이상한 일이로다. 그때였다. 더덕 총각이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절며 애써 약초 처녀에게로 다가왔다. 에그머니나! 아니, 더덕도령님, 어찌된 일입니까? 다리가... 약초 처녀는 다리 하나가 없는 총각을 보며 만년 묵은 더덕이 더덕 총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덕도령님, 진정 도령님이 만년 묵은 더덕이 맞습니까? 하며 눈물을 흘렸다. 약초낭자, 더덕이 만년째가 가까워지면 낮에는 사람의 모습을 하였다가 해가 지면 다시 더덕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만년째가 되는 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가 바로 만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만년 묵은 더덕을 발견하면 흔적 없이 캐어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람이 된 더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초낭자는 더덕의 일부분을 취하였기에 비록 다리 하나는 잃었지만 이렇게 사람이 되었습니다. 약초 처녀는 만년 더덕 총각의 말이 끝나자 더덕 총각을 안고 한없이 울었다. 그 후 약초 처녀와 만년 더덕 총각은 결혼을 하였고 아들 딸 낳아 홀어머니를 모시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